우리 모두는 자랑스러운 육군이었거나 육군이거나 육군의 가족입니다. 육군과 육군장병, 육군 가족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육군협회 아로카. 사고만 터지면 지휘관을 문책하는 이런 관행들이 계속 쌓여왔었잖아요. 네, 왜냐? 뉴스에 나왔습니다. 지휘관은 무한 책임의 주역이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네, 맞아요. 자, 이 관행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네, 책임 추궁 우려에 왜냐? 아주 안 좋은 부작용들이 많이 생겼다. 은폐하고 맞아요. 숨기고 맞아요. 그리고 사과 안 하고 보신주의가 더 강해지고 사고 안 나기 위해서 훈련할 거 덜 하고 또 추진해야 될 거 덜 추진하고 무사 안일주의가 생기고 있다는 이런 부작용 때문에 군 수뇌부에서 이 관행을 재검토해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관행이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지휘관들이 잘못을 했잖아요. 근데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해당 그 피해를 입은 병사나 부대원 부하들의 부모들이나 이어지죠, 가족들은 다. 분노가 쌓여요. 그쵸. 그러니까 대대장이나 중대장이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휘를 못해서라고 네. 얘기했다면 그래도 그들도 중대장이면 그 자기 자식이랑 또 나이가 비슷하잖아요. 좀 이해를 해주는데 왜냐면 내가 잘못한다고 인정하는 순간 내 잘못이 되잖아요. 그럼 책임은 나한테 올 거잖아요. 그 지휘관들이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생기죠,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내가 지휘관 다 책임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휘관의 책임이 어디까지이냐, 네. 또 권한은 어디까지냐 이거에 대해서 좀 깊은 연구를 해가지고 좀 다시 좀 재정립을 하겠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휘관의 무한 책임을 묻는 건 당연히 잘못된 거고 개인의 일탈이나 개인의 잘못은 개인이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만 그러나 중대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누가 다치거나 누군가 문제가 생겼다면 지휘관의 잘못이 없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그것이 앞으로 창창하고 잠깐의 실수를 군복을 벗기는 그렇죠. 평생에 그러니까 군인들은 저번에도 우리 한번 얘기했지만 이직이 어려운 직장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보신주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란 기본적으로 말이에요. 있고 네. 그게 나쁜 건 전혀 아닙니다. 네, 그것도 연장선에 정년도 연장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일선 중대장 대대장들이 네. 워낙 많은 그 부담감과 네. 또 피해를 입고 있다 보니까 아마 이런 현상들이 이런 검토가 전 이루어지는 게 좋다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매우 정년 연장도 바람직하다고 돼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예. 소령 진급이 2차에 안 되더라도 나중에도 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강등될 수도 있고 그렇게 좀 유연하게. 유연하게 이 벌과 상이 유연해야 됩니다. 그렇죠. 미군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미군은 또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면 바로 그 주에 주급이 깎여버리죠. 맞아요. 미군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 잘 모르는데 네. 머리 길다? 그 자리에서 주급 깎아요. 바로 주급 깎아요. 슉 예. 해가지고 탁 영수증 내주시면 바로 월급이 깎이잖아요. 월급 바로 깎이고 그 주에 네. 아주 엄격하죠 그런 거에 네. 대해서. 예. 그게 맨날 그래서- 말로만 미군하고. 기본에 되게 충실한 모습들을 의외로 많이 볼 수 있어요. 맞아요. 미군은. 네, 기본에 충실. 미군들은 부대 안에서 과속하면 바로 찍힙니다, 네. 여러분들. 바로 깎입니다. 그런 게 가능한 게 미군은 계속해서 전쟁을 하면서 피로써 배우고 있거든요. 피를 흘리면서 배우고 있어요. 네. 그런 노하우들을 우리는 피를 흘리지 않고 가져올 수 있는데 네. 약간 왜곡돼서 조금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가져오는 부분들이 있죠. 어쨌든 이 지휘관 책임도 미국이나 또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지금 지휘관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지 이런 거 잘 검토해가지고 좀 빨리 개선이 되면 일선에 계신 분들 지휘 여건도 좋아지시고 그 효과가 결국 우리 장병들에게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야 우리 지휘관들이 부하들한테 나 믿고 일해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재밌고 더 신나게 네, 일할 맞아요. 수 있는 여건을 빨리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되게 좋은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나 믿고 일해라. 근데 사고 봅니다. 치면은 누구세요라고 하니까. 네, 다음 소식은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죠, 이건. 네. 육군 훈련소에 네. 이제 조교분들이 네. 훈련병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생활 그렇죠. 통제하고. 네. 그런데 훈련병들이 이제 흡연을 하고 아하. 조교한테 욕을 해도 아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저께 그 네. 신병교육대 출신 장교와 인터뷰를 했거든요. 제가 지금 편집이 들어가긴 네. 할 건데 그 친구도 그 얘기를 했는데 신병교육 때 조교 출신? 아니요. 그 부대의 기갑병? 장교. 아, 장교였군요. 네. 인사장교 출신이어가지고 사건 사고를 좀 네,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보니까 그걸로 퇴소를 못 시킨대요. 욕하고 비위 행위를 그것만으로 저지르고. 퇴소를 못 시킨대요. 그러니까 대놓고 뭐 훈련소 조교한테 뭐 욕을 해도 이런 경우도 있대요. 너도 똑같은 병사잖아. 와. 너도 병사잖아.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내보낼 수가 없대요. 그럼 뭘 해야 되지 나갈 수 있는. 거기다 플러스 막 싸우고 막 근데 대부분 그런 애들이 더 한대요. 그래서 결국은 나가거나 결국은 징계를 받는다. 아니면은 훈련소 내에서 바꾼대요. 생활관을. 위치를.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사람들의 인성이 일단 문제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이 지휘 체계를 와해시킨 네, 이 조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게? 그렇죠. 네, 지휘관들 그리고 그렇게 물러 터진 통제 체계를 만든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죠. 그럼 그게 어디까지 가냐 결국 저희가 계속 일관되게 말하는 정책 결정자들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 훈련병들의 인권이 엄청나게 향상되는 거와 동시에 조교들의 인권은 무너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교들은 저 솔직히 필요 없다고 보고 훈련부사관으로 바꿔야 된다고 봐요. 아. 해군이나 해군이 해병대는 아마 네네네. 거기는 부사관들이 병사가 그 교육 훈련의 조교는 있지만 그 생활 통제나 다 이런 거는 간부들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육군도 간부들로 바뀌는 게 맞다고 봐요. 맞아요. 예, 그게 훨씬 나을 것 그래서 같아요. 간부들에게 그렇게 행동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거는 바로 그건 이제 군법으로 그쵸. 처리해서 상급 상관이니까. 그쵸. 근데 병사들끼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도 훈련부사관을 더 늘려서 전 너무 바랄 게 너무 많은데 훈련부사관에 대한 투자와 우리 부사관들에 대한 투자가 빨리 이루어져야 완전 맞는 우리 군의 말씀이십니다. 이제 뿌리가 튼튼해지는데 지금 뿌리가 너무 약해요. 네, 그래서 아마 요 조교 우리 병력 감축과 함께 네. 또 병력 자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네네네네. 조교 인원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좀 부사관 간부들로 좀 바뀌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가게 될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계속 이런 진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또 다음 문제 또 그대로 이어지는 것도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예비군 훈련이 네. 이제 실시가 되고 있는데 코로나 네. 이후에 지금 이제 이 문제 끝난 거죠, 육군훈련소? 육군 훈련소 얘기는 육군훈련소 조교 여러분들 여기까지. 힘내시고요. 예, 조교분들 힘내시고 네, 모든 훈련소 똑같을 겁니다. 네, 훈련병 분들도 또 우리 앞으로 들어가실 분들도 좀 같이 서로 적이 아니에요. 네네네네. 서로 으쌰으쌰해서 좀 더 뭉치고 좀 서로의 복무 기간을 이런 사건 사고보다는 알차게 좀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훈련소 조교들 병사들 보면 마음이 아파요. 네, 고생도 많이 하고. 근데 간부도 아닌데 간부처럼 일하잖아요. 그쵸. 진짜 고생한 친구들이에요. 네. 아무튼 그 인원들에 대한 적당한 보상과 인정해줄 수 있는 우리 군의 문화가 네, 되기를. 그래서 병사들끼리 서로 이렇게 싸우지 않고 네. 좀 통지 따르고 먼저 군에 왔으니까 배울 거 배우고 그렇죠. 빠르게 해서 나가고 이렇게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런 거 보고 있는 간부들도 스트레스가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거기 현장에 계신 분들. 그렇죠. 다음 뉴스. 다음은 이제 예비군 훈련 네. 중에 이제 가상현실 VR을 통해서 시가지 전투 훈련을 이제 연습을 네. 하고 있는데 요거의 훈련 실효성이 어떠냐라는 의식도 있고 또 의견들도 있고 또 되게 실전적으로 잘 구현을 했다. 실제로 시가지 훈련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는데 뭐 이런 의견들이 상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과학 기술을 활용하는 거는 긍정적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이런 VR은요. 이런 개개인의 각계 전투에 절대로 하면 안 되고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K 모듈 전차도 이런 똑같이 VR 그쵸. 모듈 훈련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 공사를 제가 했거든요. 그거랑 항공기도 이런 모듈 훈련이 있어요. 그런 기계와 같은 훈련들은 대규모 기동이나 그런 전장 상황이 크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VR은 인원들에 대한 이런 개개인의 전투력의 이 VR로 한다는 거는 일단 시설 규모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거고 이거 뭐 한 명 한 명씩 30대를 두고 30명 동시에 플레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껏해 한두 명 정도 플레이하는 거고 30명을 규모로 한다 그러면 엄청난 규모의 엄청난 시설이 필요할 텐데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VR 쓰고 접속했어 뭐 했어 확인하고 대충 시뮬레이션 굴려보는 겁니다. 야 들어가 모여 이제 시작하자 이제 하면 그 시간에 밖에 나가서 하는 것이 100배 1000배 낫다. 그리고 미군들이 과연 VR로 훈련을 하느냐, 안 하죠. 잘. 전쟁에서 수행했던 부대의 인원들이 과연 VR로 훈련을 하고 그 인원들이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이 VR은 뭐 미래 발전에서 약간 뭔가 획기적인 거로 보일 수 있습니다. 미래 발전에 나가는 이제 한 발짝 나가는. 그런데 이것이 실전성은 저는 1도 없다. 전혀 없다. 미군들은 네. 시가지 전투 훈련장도 만들고 그럼요. 사막 전투 훈련장도 만들고 그럼요. 거기에서 실전 훈련을 하죠. 그럼요. 사실은. 그리고 저도 VR 이 훈련을 사진들 보면서 겉으로는 되게 과학 기술이 발전해서 우리가 좋게 할 수 있구나 보는데 실제 전장 환경에서 그렇게 안정된 호흡으로 그럼요. 안정된 환경에서 총을 쏘는 환경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차라리 이 돈으로 네. 차라리 에어소프트건 있죠. 그 좀 아니면 고무총 그쵸, 있죠. 고무총. 고무탄환. 그런 걸로 해서 아니면 방탄복을 입고 페인트탄. 페인트탄이나 그런 걸로 차라리 맞아가면서 해야 그런 돼요. 시가지 훈련장도 있긴 하죠. 그러니까 그런 네. 시가지 훈련장이 더 있긴 한데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우리 장병들에게 그런 장구류를 맞춰서 실제로 내가 맞아보고 그쵸. 이렇게 더 맞는구나라는 거 자꾸 체험하게 해주는 게 맞는 거지. VR로 빵 맞았다고 삐 튀기는 거 보인다고 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물론 저는 사실 좀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쉽다. 그런 훈련과 병행이 되면 좋을 텐데 네. 이 VR만 가지고 자꾸 우리가 선진 강군이다, 과학 강군으로 나간다 이렇게 프로파간딩하고 홍보하는 건 저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다양한 훈련 속에서 하나로 활용하는 건 좋겠지만 이런 훈련에 너무 우리가 예산과 인력을 쏟아가지고 이런 게 주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게 아덱스 코리아, 아덱스 코리아에서 할 때 제가 가서 봤거든요. 실제 저도 한번 체험해봤어요. 근데 이제 하면서 느낀 점이 야 이거 하다가 대회장님이 나가서 훈련하자 그러지 누가 이거 가지고 가겠냐라는 생각도 들기도 네, 하고 그냥 거기까지 딱 여기까지 그냥 네. 뭐 그런 게 있다더라. 네. 네. 그렇게 차라리 이거를 발전시켜서 게임 산업을 하는 게 어떨까? 그거 괜찮다. 차라리 게임 산업을 하면 그거 좋을 좋네요. 것 같다. 네. 네. 또 많은 군대에 있는 것들이 또 네네네네. 엄청난 산업으로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원래 그 게임 같은 것들이 다 우리 군용에서 나온 것도 꽤 많거든요. 아유 군대에서의 뭐 많은 기술들이 네. 정말 사회 혁신에 큰 영향들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 또 탈피오트라는 조직이 있어요. 네네네. 이스라엘 과학 네, 알고 기술 있어요. 인재들 네.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이 만든 게 아고라라는 어플 스타트업들이 엄청 많거든요. 네네네. 어쨌든 이런 것들도 우리 배틀그라운드 있잖아요. 네. 배틀그라운드 실사화 이런 거 하면은 차라리 게임으로 만들어라. 이런 거 하면은 K 컬처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 네, 차라리 같은데요. 이런 게임으로 만드는 거지. K 이거는 인더스트리 실전에서는 많이 안 엄청나게 된다. 도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맞습니다. 또 다음 소식은 특수전 교육단에서 매년 또 기수별로 우리 특전사 부사관들을 양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임관한 인원이 예년보다 2년 주배 정도로 줄었다라는 제보도 있고 또 그런 실제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특전사 네. 특전부사관들이 임관을 했는데 50명대 약 50명 정도가 임관을 하셨다고. 그래요? 네. 60명대 아닌가요? 약 60명 선. 네. 제가 평상시보다 제가 좀 줄어요. 알아봤습니다. 주변에 좀 알아도 보고 네. 정무미통으로도 물어보도 보고 네. 이거에 대한 전문가들한테 물어도 봤는데 실제로 조금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인원수가 뽑기도 했고 적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인원이 퇴교했다고 합니다. 훈련 받는 도중이요? 네. 아, 근데 이 특전사나 요즘에 부사관들도 그렇고 특전사도 그렇고 뭐 진짜로 도중에 나가는 인원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요. 훈련하면서 내가 굳이 이걸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이제 사실 이제 군대의 대우가 이렇게 뭐 좋지 않다는 이제 매스컴에 대한 우리 같은 이제 스피커들에 대한 네. 이야기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네, 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죠. 근데 우리 때는 사실 몰랐잖아요. 알 수가 없죠. 그냥 하는 거죠. 네. 그냥 하는 것보다 하는 하고 거죠. 이런 다양한 매체들에 대한 그런 게 없었는데 신문 보고 알고. 네, 이제 이 친구들은 그런 매체들에 통해서 그렇네요. 막 오지 마라 가지 마라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듣기도 하면서 거기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더 많이 떠오르니까 많이 퇴교하는 것도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애초에 우리 때는 차라리 알려져 있지 않겠다 보니까 정말 꿈꾸는 친구들이 많이 왔잖아요. 오히려 육사를 꿈꾸고 사명감과 장교를 또, 꿈꾸고 네, 온 친구들이 꿈꾸면서, 있었는데 지금은 다양한 정보의 홍수의 바다에서 그냥 휩쓸려서 음. 친구가 한다니까 혹은 뭐 그냥 뭐 직업 취업하려면은 그래도 특전부사관 괜찮지 혹은 뭐 강철부대나 그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예능 프로그램이 군인도 또 멋있지 태양의 후예와 그 제2의 물결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그리고 휩쓸려 왔다가 그냥 나가는 거죠. 못 버티고. 근데 그런 인원들이 최근 좀 몇 많았다. 년간 특수부대에 대한 네. 컨텐츠가 이거 굉장히 도대체 많이. 뭐죠? 이거 뭐예요? 요거 이거 뭐예요? 젊은이들이 하는 건가요? 이거 젊은이가 뭐예요? 아니라 그냥 네. 말할 때 네. 특수부대라는 이제 그 특수부대예요. 이게 혹시 뭐 이게 이거 두 개인가요? 아니면 이건가요? 두 개. 두 개예요? 예, 그래서 나 지금 이게 이렇게 하길래 뭐 다른 강조하고 이게 여기 성인방 이 군대 영상에서 왜 이런 손짓을 이렇게 하시나? 이게 있습니까? 그냥 이게 그냥 외국 애들도 그렇고 네. 강조하고 싶은 워딩이 있을 때 네. 이제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제스처. 약간 서양식 제스처입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본인 혹시 외국인들이랑 또 공부도 하다 보니까. 그 약간 그런가. 네. 모르겠어요. 신식 문화네요. 여기 제가 알고 있나요? 우리 여기 잠깐 앉으신 대학생도 있는데 어때요? 처음 보는 건가요? 진짜요? 네. 고대 문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문화인가 아니요, 봅니다. 아니요. 그냥 서양인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하더라고요. 서양인들 네. 일상적으로 이렇게 한다고요? 괜히 이거 서양인한테 이거 했다가 바로 그냥 아니. 어쨌든 특수부대에 대한 네.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많이 됐죠. 뭐 유튜브에서 네, 그렇고. 그렇죠. 유튜브도 그렇고 일반 그냥 뭐 지상파 혹은 그 종편 이런 네. 데서도. 근데 그런 것들이 어쩌면 약간
우리 군 지원율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군 인식에 대해서 되게 좋은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실제 지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약간 내가 좀 잘못 선택해서 왔다 이런 약간 뭐랄까 그렇죠. 회의감을 더 크게 하는 요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것도 또 중요한 이것도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요소가 기대하고 있는데, 들어갔는데 네. 실제로 겪어보니까 그렇죠. 내 기대치랑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지금 특전사의 문제가 뭐냐면은 네. 특전사 인원들이 지금 야전부대에 있는 제 동기들이나 후배들 지역대장하는 친구들 네. 연락을 들어보면은 특전 부사관이 너무 부족하대요. 부사관분들이 진짜로 우리 하사들이 원래 이만큼 들어와야 되는데 야 이거밖에 없어? 또 계시는 분들도 나가고. 근데 지금 있는 인원들 중에 네. 중사가 없대요. 그러니까 특전사의 전투력의 핵심은 중사분들이죠. 네. 중사가 씨가 말랐대요. 진짜요. 왜? 누가 하냐 이거예요.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대우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와 이런 말하면 민망한 얘기인데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특전사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있대요. 능력 있는 사람은 다 나가는데 너 남아 있으면 무능력자로 본대. 야 너 그렇게 운동도 잘하고 똑똑하고 그러면 나가서 소방 시험 보고 아니면 대통령 경호실 시험 보고 맞네요. 아니면 경찰 특공대 해양 특공대 갈 길이 많잖아요. 근데 경찰 특공대나 그런 해양 특공대 이게 페이가 훨씬 세니까. 군인의 2배예요. 그러니까 그 위험 수당 이런 거 네, 있잖아요. 수당이 레펠 두 수당 배예요, 두 배. 이런 것도 사실은 되게 낮거든요. 더 높여줘야지 특전사에 가고 싶어지지 않을까. 네. 소방관들도 꽤 돼요. 네. 그러니까 전쟁 나면은 소방관이랑 해경이랑 경찰 특공대로 싸워야 돼요. 더 강해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근데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고 네. 오히려 시험 준비나 체력 검정 같은 거 준비하기 싫은 사람이 남아 있는다는 그런 인식이 슬슬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위험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특전사에 있는 능력 있는 친구들이 다 전역한다는 거예요. 장교들도. 그러니까 이게 빨리 대우가 처우가 그럼요. 좋아져야 그럼요. 가능할 것 같네요. 밖에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갔다니까요. 네. 여기 군대 이 공직자 내에서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야, 그러니까 지금 전투력의 중심 중사가 없으니까 하사들도 다 전역한다고 그러고. 그런 경향성이 이번에 네. 가장 최근에 특전 부사관 임관식에서도 이어졌다. 근데 갈 데가 많아졌어. 더 중요한 거는. 그렇죠. 교정직 공무원도 생겼고 법원에 청원 경찰도 있는 거 아세요? 맞아요. 은근히 예. 근데 또 그쪽 길이 만약에 선배들 전역하고 나서 야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 야 여기도 당직 쓰면은 10,000원은 안 줘. 그러니까 야 여기도 당직 쓰면 얼마 줘. 야 괜찮아 쏠쏠해. 또 워라벨이 있으니까. 그렇죠. 퇴근하고 선배가 있어 뭐가 있어. 내가 쉴 수 있고 휴가 가도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불황번도 없고 막 몇 달씩 훈련 가는 것도 없고 그런 밖에 선배들이 얘기를 해주니까 오히려 남아 있으면 능력 없는 사람 그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좀 큰일. 우리 특전사가 얼마나 강력한 까지 존재니까. 새로운 우리 수뇌부께서 네.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빠르게 이런 게 되려면 우리 국회에서도 예산을 많이 통과를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전 총장님이셨던 남영신 총장님께서 네. 분명히 특전사령관 하실 때 언제부터 우리 특전사령부가 소방관 양성학원이 됐느냐, 양성학교가 됐느냐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멋있게 말씀하셔서 정말 저는 기대했거든요. 그때 특전사령관 되셨을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 특전사령부가 소방관을 양성한 학교가 네, 됐냐 네. 어느 순간 우리는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총장님도 노력을 하신 것 같긴 한데 네. 왜 안 바뀌었을까? 결국 이 정치권의 농단으로 봐야 될까요? 다 연결돼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노력했는지 제가 딱히 와닿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와닿는 건 없고요. 근데 그 그러면- 말씀하셨을 때 좀 기대했거든요. 말만 한 걸 수도 있죠. 왜 이렇게 부정적이세요? 네, 우리 남영신 총장님 좀 기대했는데 노력하신 것 같긴 한데 이게 잘 안 됐겠죠. 구조적인 것도 있을 거고, 맞아요. 예, 그리고 이게 그냥 총장 한 명이 신경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맞아요.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를 시켜줘야지 되는 거고.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만약에 장군이었으면 막 국회의원들이랑 뭐 국방 질의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또 감사도 나오고, 감사 나오면 국정감사 나는 나오고. 그럴 때 진짜로 나는 좀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내가 장군이면은 국회에서 딱 서가지고 딱 모자 벗고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제발 좀 이거 좀 지원해달라고 읍수할 것 같아요. 제발 좀. 그럼 또 카메라 딱 스포트라이트 받고 그럼 또 참모총장이 국회의원들에게 무릎을 꿇다 후배들을 위해서 그럼 또 멋있잖아. 어때요? 다음 소식은 역시 나는 약간 이렇게 마음을 선동하는 마음을 선동하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괜찮지 않아? 뉴스에 나고 사람들도 관심 받을 거 아니야. 왜 참모총장은 무릎을 꿇었는가? 혹은 참모총장은 왜 읍소했는가? 저는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전에 그 전인범 사령관님께서 슬리퍼 입에 물고 그게 되게 그런 많잖아요. 것처럼 특전사뿐만 아니라 전군 어. 처우 개선이 좀 필요하죠. 네, 처우에서는 정말 중요한 사안이고 아마 수뇌부도 새로운 장관님과 이런 분들도 많이 아시고 계실 거예요. 네, 예, 많이 지금. 바뀌어야 됩니다. 네. 빨리.